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했지만 어쩌면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나 얘기잖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영상을 끄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화를 참을 줄 알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문자를 항상 빠르게 답장합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피곤해 보인다며 먼저 알아채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꽃 한 다발을 건네죠.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한결같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남자 때문에 힘든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양민서입니다. 양민서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30대 중반, 커리어도 탄탄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면 정확한 말을 골라 건네는 사람. 주변에서는 다들 말하죠. 양민서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근데 연애만 하면 달라집니다. 양민서는 연애를 시작하면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모르게 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멀쩡히 잘 돼가던 관계에 혼자 균열을 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양민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양민서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양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줬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웃으며 칭찬했던 일이 오늘은 화의 원인이 됐어요. 어린 양민서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표정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조심해야 하는 날인가 그냥 괜찮은 날인가 이게 반복됐습니다. 10년이요. 그래서 양민서의 뇌는 하나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혼돈 기반 안전 회로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왜 이 이름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돌발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정상으로 학습됩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안전한 상태는 오히려 이상하고 불안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걸 한 번 이해하면 두 번 다시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로가 작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양민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양민서 앞에 이진우가 나타납니다. 이진우는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고 화가 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양민서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날 계획을 바꿉니다. 양민서가 뭔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아? 뭐가 힘들어? 처음 몇 달은 양민서도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신선함이 있었어요. 이진우 옆에 있으면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느낌, 뭔가를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그게 새로웠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양민서는 이진우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고 따뜻한 커피가 있었고 이진우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어떤 긴장도 없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민서의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건 양민서가 실제로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에요.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이진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평온했는데도 양민서의 심장은 불안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폭풍전야 착각입니다. 혼돈 기반 안전 회로가 작동하는 사람은 평온함 자체를 위협 신호로 읽어냅니다. 뇌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 건 이상해. 곧 뭔가 터진다는 뜻이야. 지금 대비해야 해.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이 뇌는 틀리지 않았어요. 양민서가 어린 시절에 배운 대로라면 고요함 다음에는 늘 폭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민서의 뇌는 지금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진우가 아닌 아버지에 맞춰져 있을 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미친 부분입니다. 양민서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쌓일수록 양민서는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서 균열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이진우가 책을 읽다가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양민서의 눈에 걸렸어요.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양민서의 뇌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나를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나를 좋아하는 척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거대하게 부풀었어요. 그리고 양민서는 이진우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더라. 이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자 양민서는 더 몰아붙였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잖아. 잠깐 확인한 건데. 잠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양민서가 만들어낸 갈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요. 왜 저러는 거지?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민서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고통입니다. 불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감정,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감정인 갈등과 긴장감이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끝난 후 양민서는 이상하게 안정됩니다. 이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왜냐하면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이진우는 서서히 지쳐가거든요. 이진우의 잘못이 아닌데 이진우의 한결같음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실수를 계속하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 방금 것도 강력했죠. 그런데 다음 게 진짜 더 중요해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커플은 화해를 합니다. 양민서와 이진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해의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진우는 싸움 후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자. 네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고 싶어. 그건 이진우로서는 당연한 접근이었습니다. 관계를 진짜로 고치려면 뿌리를 봐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양민서는 달랐습니다. 양민서는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에 들어가면 결국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나는 왜 이러는 걸까라는 질문에 직면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양민서는 대화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몸으로 다가갔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덮고 서로를 연결된 느낌으로 만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포장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육체적 친밀감으로 감정적 공백을 채우는 패턴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발효됩니다. 더 깊이, 더 오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터집니다. 이진우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화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건지 모두가 친밀감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그 친밀감이 회피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 회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저는 아까 이것을 혼돈 기반 안전 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알고 나면 주변의 수많은 연애 갈등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반복된 패턴을 정상으로 등록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즉 반복적인 경험이 뇌의 배선을 바꾼다는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해요. 어릴 때 자주 경험한 것이 나중에는 익숙한 것이 되고 익숙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양민서의 경우 어릴 때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분하며 긴장 속에 사는 것이 양민서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민서의 뇌는 그 긴장 상태가 없으면 뭔가 빠진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을 생각은 이거일 거예요. 그럼 양민서는 나쁜 남자만 좋아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양민서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이 있는 관계를 익숙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게 나쁜 남자와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나쁜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데이터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불안형 애착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장기 추적한 연구들에서 이들은 안정적인 파트너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이탈률을 보였습니다. 단지 그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요. 반면 혼란스러운 관계에서는 오래 버텼어요. 고통스럽지만 익숙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혼돈 기반 안전 회로가 만드는 비극입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랑이 낯설어서 도망갑니다. 자신을 흔들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그 혼란이 익숙해서 머뭅니다. 이 실수 때문에 애정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 안에 있다면요.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이진우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진우는 처음에 양민서의 예민함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상처가 있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양민서가 억지 트집을 잡아도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이 와도 이진우는 일관되게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진우에게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덜 잘해줘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느 순간 이진우는 자신이 조금씩 양민서를 맞추기 위해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부러 조금 무뚝뚝하게 굴어봤습니다. 문자를 일부러 늦게 답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양민서가 더 다가왔습니다. 이걸 보면 두 번 다시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이진우가 발견한 건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에요.
양민서의 뇌가 긴장감을 사랑의 신호로 읽는다는 것을 이진우의 몸이 먼저 감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이진우는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양민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민서의 회로가 작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지는 게임입니다. 어느 날 밤 양민서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낮에 또 이진우와 싸웠고 이진우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양민서는 이진우가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 질문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본 적 있나요? 이 질문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답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민서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겉으로는 날카롭지만 속으로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애가 이렇게 밀어내는데도 남아있어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포기하지 말아줘. 그게 양민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양민서는 이진우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진우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양민서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양민서가 믿지 못하는 건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결국 변할 거야.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실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져야 해. 이게 양민서의 진짜 공포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양민서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양민서와 이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또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둘 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양민서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민서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양민서는 아주 오래된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략이 어린 시절에는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양민서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올리기보다는 대신 이걸 해보세요. 양민서에게 필요한 건 이진우의 완벽한 다정함이 아니에요. 양민서에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의 회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게 진짜 위험 신호인가? 아니면 내 뇌가 예전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능력이요. 그리고 이진우에게 필요한 건 양민서의 모든 예민함을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우에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양민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없으면 이진우의 한결같음은 결국 양민서의 회로에 의해 소모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치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이 자신이 어떤 패턴 속에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커플이 이 패턴을 경험합니다. 단 살아남는 관계는 예외입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냈을 때요.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처음에 약속한 반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민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혹은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아마 이거겠죠. 혹시 양민서가 나인가? 이게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양민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양민서는 우리 중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양민서입니다. 그리고 이진우도 단지 이야기 속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진우는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도 당신이 왜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데도 그가 왜 당신에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진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파트너는 내가 잘해줄수록 더 멀어지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당신은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늘 불안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당신도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배운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양민서의 이야기는 끝이 났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양민서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진우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느냐가 아니라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혼돈 기반 안전 회로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심리학의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 옆에서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나쁜 관계에서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그 모순,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온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역설. 이걸 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 영상에서 본 대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깊은 생각 이세마였습니다.